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강의에 익숙해지시나요? 나만 익숙해지나? 뭐 일단 화면 익숙하네요. 요번 단원 끝나고 나면 좀 더 다른 화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그거 보죠. 저번 시간에 이제 1유전자 1효소설, 1유전자 1 단백질설, 1유전자 1 폴리펩타이드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DNA에 있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단백질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그 중간 단계에 대해서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학습 목표 보고 오죠.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뭐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는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전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일단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중심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냐면, 자, 여기 DNA가 있죠? DNA. DNA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핵막이죠. 핵막이고요. DNA는 알아두세요. 뭐에 대한 정보가 있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어. 앞에서 살펴봤죠? 1유전자에,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나와야지. 어디서 만들어져? 그렇죠. 리보솜에서 만들어집니다. 리보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세포질 안에 있죠. 세포질 안에. 여기 세포질에. 자, 그러면 정보는 DNA가 지고 있는데 만들어지는 공장은 핵 바깥에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DNA는 핵 바깥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자, 그러면 DNA에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리보솜한테 전달을 해줘야 리보솜이 그 설계도를 보고 그 정보를 보고 단백질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DNA에 있는 정보는 RNA라는 걸로 넘어가서 RNA가 복사를 하는 거죠. DNA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이 중에 일정한 부분만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요 부위만 복사를 하는 거야. 복사를 해서 핵공을 통해서 여기가 핵공이라고 치면 핵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리보솜한테 가면 리보솜이 이 정보, 이 설계도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 식으로 단백질로 변형이 되냐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자 RNA로 넘어가서 여기서 M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메신저 RNA. RNA가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리보솜한테 전달해주는 RNA를 메신저 RNA, 줄여서 mRN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DNA의 정보의 일부가 mRNA로 복사가 되고, 즉 전해지고, 이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리보솜한테 넘어가면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정보의 흐름은 DNA에 있는 정보가 mRNA로 넘어가고 mRNA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나타난다. 이거 너무나 간단하지만 DNA, mRNA, 단백질 이와 같은 정보의 루트를 뭐라 부르냐면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 부릅니다. 자,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요 DNA가 mRNA로 넘어가는 거 요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사라 부르고요. mR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바뀌는 거, 단백질한테 넘어가는 거, 이 과정을 번역이라 부릅니다. 왜 이름이 전사고 번역이냐? 전사라고 하는 말은 베껴 쓰다 이런 의미야. 트랜스크립션, 베껴 쓰다 뭐 이런 건데 DNA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죠. RNA도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로 적혀 있는 어떤 정보를 뉴클레오타이드로 바꾼 거야. 물론 DNA와 RNA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베껴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사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R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바꿔줘야 돼.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 뭐 이런 의미처럼 뉴클레오타이드를 아미노산의 언어로 바꿔준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가 mRNA로 바뀌는 거, DNA의 일부가 mRNA로 바뀌는 거 전사라 부르고요.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요거 번역이라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는 그 DNA 복제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과정을 거칩니다. 잘 보시면 전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가 되는 거? DNA에 있는 정보가 뭐로 되는 거? 그치. mRNA로 넘어가는 거. DNA에 있는 정보의 일부를 mRNA로 넘겨주는 거. 이게 전사인데,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 어디야? DNA가 핵 바깥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러니까 DNA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는 모든 작업들은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핵 안에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핵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핵. 자, 그럼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요.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가닥이 있어. 근데 DNA의 아무 부분에나 막 달라붙어 가지고 전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자, 여러분도 배웠겠지만 알고 있겠지만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죠. DNA 두 가닥.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이쪽이 5', 3'이면 여기 뭡니까? 여기 뭐 해야 돼? 그렇죠. 여기는 3', 이쪽이 5' 이렇게 있어. DNA가 이렇게 길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DNA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밝혀지기로는 1%가 채 안 돼요. 나머지 99%는 뭐 하는지 몰라.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전사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사가 요런 부분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요 부분에서만 전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야. 요 부분에서만. 그러면 틀림없이 전사의 시작 지점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런 지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전사를 담당하는 효소의 이름은 뭐냐면 아까가 아니고 전에 배웠던 복제를 담당하는 DNA를 막 이렇게 합성하는 효소의 이름은 DNA 중합효소였어. 복제를 담당하는 효소의 이름은 여기 써 있죠. 그렇죠? 뭐다? RNA 중합효소입니다. 자, RNA 중합효소가 DNA의 특정 부위에 달라붙어 가지고 쭉 가면서 RNA를 만들어. 자, 그러면 이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DNA 중에서 요 부위에 만약에 RNA 중합효소가 붙을 수 있다. RNA 중합효소 결합 부위. RNA 중합효소가 아무데나 달라붙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DNA의 특정한 부분에만 달라붙어. DNA의 특정한 부분에만 달라붙어서 그 부위부터 전사를 시작하는데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는 이 부위를 뭐라 부르냐면 프로모터라 부릅니다. 프로모터. 이거랑 비스무리한 단어 있었죠. 프라이머 기억납니까? 프라이머는 뭐야? 프라이머는 DNA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DNA 중합효소가 3번 탄소 끝에 3번 탄소 OH기에다가만 DNA 조각들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DNA를 못 붙여. 그러니까 RNA 조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 RNA 조각을 프라이머라 부르죠. 근데 이 프로모터는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는 자리야. 그러니까 프로모터는 DNA입니다. DNA의 특정한 부위.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는 DNA의 특정한 부위를 뭐라 부른다? 프로모터라 부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자, RNA 중합효소가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프로모터죠? 얘가 자, 여기 프로모터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 프로모터라는 건 DNA의 특정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RNA 중합효소는 프로모터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겠어? 똑같죠? 자, 일단 뭐든지 복제를 하든 전사를 하든 뭐부터 해야 된다? 여기가 어디냐면 수소결합을 깨면서 DNA를 벌려줘야죠. 벌려야 돼. 근데 여기서 그 DNA 복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을 때 5번, 3번, 5번 이렇게 있을 때 자, 전사의 대상은 1번 가닥, 2번 가닥 두 가닥을 다 RNA로 바꿔서 전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DNA 두 가닥 중에서 1번 가닥이면 1번 가닥, 2번 가닥이면 2번 가닥 둘 중에 한 가닥만 전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두 가닥이 있을 때 이렇게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한 가닥, 이렇게 한 가닥 DNA가 두 가닥이 있을 때 둘 다 전사가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항상 특정한 가닥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이 전사의 부분에서는 요 윗가닥만 전사가 된다 그러면 이 아랫가닥은 전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사는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일어난다.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 윗가닥하고 위에 가닥하고 아랫가닥 중에 지금 어디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아랫가닥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랫가닥에서 여기서 지금 밑에 여기 아래에서 전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차이는 자, 윗가닥을 가지고 전사가 쭉 되고 나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가 어디냐면 그림에서 여기서 보시면 자, 요 새롭게 만들어진 요 RNA 조각들은 DNA랑 붙는다 안 붙는다? DNA랑 안 붙고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DNA랑 여기 이렇게 전사가 되면서 얘가 떨어져 나와 버려요. 그래서 RNA는 따로 빠진다. 요거 하나 또 중요한 차이. 그다음에 그 RNA 중합효소도 그거랑 똑같아. DNA 중합효소랑 똑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 어떤 방향성? 그 DNA 중합효소는 항상 DNA를 붙여나갈 때 어디서 어디로 붙여나갔다. 어디서 어디로? 그렇죠. 5번에서 3번 쪽으로 붙여나갔지. RNA 중합효소도 5번에서 3번 방향으로만 RNA를 붙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DNA 중합효소는 재료가 뭐였습니까? DNA 중합효소가 어떤 걸 재료로 붙였냐면 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3인산. 아이고 이름 길다. 이렇게. 그러면 RNA 중합효소의 재료는 뭐냐? 거의 비슷해. 똑같은데 뭐만 다를까? 그렇죠.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 3인산에서 요건 DNA 만드는 재료니까 RNA를 만들려면 요게 빠지면 되겠지.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3인산. 이게 뭐다? RNA 중합효소의 재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RNA 중합효소는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3인산을 재료로 씁니다. 그리고 DNA 중합효소와 똑같이 5번 방향에서 3번 방향으로 전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일어난다. 그럼 만약에 요 그림에서 전사가 일어난다고 치면은 어디서 어디로 읽혀줘야 되냐면 프라이머가 이쪽에 붙겠죠. 여기가 5번이니까 요런 식으로 읽어 나가겠죠. 그죠? 만약에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제 전사해야 될 그런 DNA 가닥이다라고 하면 DNA 중합효소가 여기 달라붙어서 여기가 5번이니까 이렇게 DNA를 읽어서 RNA로 바꾸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 해당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보면 여기 일단 동영상 트기 전에 여기 프로모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로모터 자리. 프로모터가 뭐라 그랬죠? DNA 중에서 누가 달라붙을 수 있는, 뭐가 달라붙을 수 있는 자리? 그렇지. RNA 중화표소가 달라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프로모터 자리에 여기 보이죠? 여기 RNA 중화표소가 달라붙었어. 자, 그리고 여기 봐. 자, RNA 중화표소가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진. 뭐가 됐다. 여기 수소 결합이 깨졌지. 그리고 이렇게 RNA가 달라붙고 있어. 근데 이 RNA를 잘 보세요. DNA하고 계속 붙어있나 떨어지나? 봤습니까? 여기 보면은 만들어진 RNA가 DNA하고 붙는 게 아니야.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따로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위에 가닥이 있고 아래 가닥이 있을 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이번에는 요 가닥이, 이게 주형이죠. 요게 주형 가닥, 그죠? 이 주형 가닥, 요 아래 가닥을 바탕으로 해서 RNA 전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쭉 진행되어 가고 있죠. 수소 결합이 깨지고 있고요. 자, 끝까지 쭉 가면 DNA는 다시 합쳐져서 원래대로 합쳐져서 이중 가닥으로 이렇게 꼬이고 있고요. 끝까지 가면 이렇게 RNA 중합해서 떨어져 나오고 RNA만 이렇게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DNA 중합효소가 하는, DNA 복제와 RNA 중합효소가 하는 이 전사 과정, 이 둘의 차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헬리케이스니 뭐 프라이메이스니 이런 효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RNA 중합효소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사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이죠. 그렇죠? 정리 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뭐 이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뭐 이해 안 되면 언제든 그 유튜브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 질문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직접 얼굴 보고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